또 이 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실까 하는 높아심에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법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중요합니까? 저는 농업회의소법이야말로 노동조합법과 똑같이 농민들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농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정당하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대의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법이 있어서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사정이라고 하는 그런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결정할 때 정부 혼자 결정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에 관련된 법들은 대부분 다 정부하고 협상할 때 노동조합이 참여합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쌀값 결정할 때 농민들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농림부 사무관이 지가 결정해갖고 장관 결정 받아서 이 국무회의를 통과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국회 의견도 받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라는 이 핑계를 대고 36만 톤 1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국회하고 이런 방법 상의도 없이 합니다. 당연히 농민단체하고 이 정부하고 머리를 만들고 올해 쌀값은 어떻게 결정할까? 올해 경리해야 될 쌀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독 우리 농민들은 자기 자신들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쌀값조차를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료들이 결정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35,000원 선지급금 받고 아직까지 농업 이 쌀값이 결정되지 않은 이런 비참한 이 농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저는 우리의 대의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간호사들이 왜 간호사법 만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간호사라고 하는 존재가 법적으로 지위가 없었어요. 의료법에서 보면 의사의 지위를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간호사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정말 지난 10년 동안 눈물겨운 싸움을 해가지고 이번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반대했죠. 정부사들 반대고. 국회는 이렇게 엄청나게 각계각층의 이 권리와 이익을 사이에 두고 각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은 늘 아스팔트 농사에만 익숙해 있어요. 농업인들이 당당히 국회하고 협의하고 정부하고 협의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이 농업회의소가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죠? 대한상공회의소는 힘있는 재벌들의 소위 말해서 그 상공인들의 그런 모임체입니다. 그것도 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법 아시죠? 소상공인법이 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법 중에 가장 잘 되어 있는 법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운영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모든 단체가 모든 지역이 234개 전 지역에서 소상공인 연합회가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들이 20조, 30조라고 하는 그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런 소상공인 진흥법이라고 하는 그 기본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변호사법, 약사법,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법까지 포함해가지고 사회 각층이 자기 자신들의 단결권과 교섭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규정한 그런 모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 자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유럽의 농업 선진국은 모든 농민을 협치로 합니다.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맨 뒷장 한번 봐보십시오. 맨 뒷장.
프랑스의 농림부 장관이 국회로 온다고 했는데 제가 농림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어요. 마크 페노라고는 프랑스 농림부 장관 명함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한번 봐보세요. 마크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장관, 식량주권부 장관으로 쓰겠어요. 우리나라 그냥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농업식량주권부 장관이에요. 얼마나 그 나라의 농민들이 제대로 느끼냐고요.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농업회의소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농업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랬더니 천만이야 그랬다. 프랑스에서는 토지세 일부를 지원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농민단체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의 농정을 수립할 때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데 장관님이 그런 걸 강조를 하나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최소한 그 뭡니까 외부로 하는 그런 회의, 영상회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분이 프랑스 이 한국 대사인데 지시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영상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제가 중간에 자료 서면 질문서가 있습니다. 프랑스 농업회의소에 대한 제가 국회를 통해서 프랑스 농업회의소에 관한 서면 질의서를 제가 이렇게 여기다 게재해놨으니까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농업회의소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100년 전에 이 농업회의소를 만들었습니다. 농업회의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농정을 수립할 때 또 이 중앙정부의 농정을 수립할 때 그리고 농림부가 집행하는 어떤 사무에 대해서도 농업회의소에다 유탁을 줍니다. 이를테면 농지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 유탁을 줘서 거기에 받는 수수료를 가지고 농업인들이 자기 농민들을 조직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농민들을 교육하고 이런 농민들의 명실상부한 대기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주시장이 농업정책 1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농업회의소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상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농업회의소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무슨 야당을 위한 법도 아니고 여당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 오로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로서 사회적인 약자로서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집단하고 경계할 때 엄청나게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 심지어는 소위 말해서 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유통정책을 쓸 때도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입 농산물을 들여왔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정을 참여하게 되니까 유럽이라고 하면 다 선진국이니까 무슨 핸드폰이나 만들고 자동차나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 그런 나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농업을 중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그 지역마다 굉장히 농촌 소멸이라고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계시는데 이 지방 소멸과 농촌 소멸도 최소한 농업회의소법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었다. 이 농업회의소법을 만드는 게 너무 늦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농민회가 있는데 농업 경영이 있는데 뭘 필요가 있다냐 그럴지 모르지만 각 농민단체는 그 농민단체에서 역할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농업회의소는 부문과 장목과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농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농민단체 다 만났습니다. 최근에 전농 의장과 정책실장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농업회의소를 왜 반대합니까? 유일하게 지난 10년 동안 유일하게 일관되게 반대한 단체가 농민회의더라고요. 전농. 그 전농 의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의외로 답변을 하십니다. 농업회의소 꼭 필요하죠. 하원호 의장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왜 전농을 반대했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선거 찬성했습니다. 아니 농림부가 농업회의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농민단체가 반대한다는 그 이유였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언론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유일하게 전농이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 왜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걸 찬성했고 앞으로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자꾸 약속을 했어요. 이제 농민단체들이 그동안의 오해를 다 버리고 이 농업회의소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제 이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설득이 안 되는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농업회의소법을 생각하면 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 정부 농민단체, 반 국민의당 농민단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경상도에는 친국민의당 농민회의소가 될 수도 있고 전라도에서는 아마 친민주당 계열의 농업회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노당 계열의 농업회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총의를 모아서 농민들의 권익을 키워내자 하는 것이 농업회의소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나중은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 고생은 이 결과가 이제 정말 결실을 맺어서 우리 농민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속 터지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라도 다음 이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농업회의소가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주에서라도 이 농업회의소가 활발하게 농민들의 대의기구로서 뿌리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김덕중 회장님, 또 김용옥 사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정정환 감사님, 김선태, 또 조성도 감사님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